자, 오늘의 메뉴는 두부조림인데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가지고 오늘 파채와 실고추까지 고명을 보기 좋게 얹어가지고 두부조림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기 좋게 색깔이 잘 나게 그리고 간이 잘 배게 그 다음에 예쁘게 고명을 얹어가지고 두부조림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부조림에는 크게 준비할 재료들이 많지가 않죠. 나오는 재료가 두부하고 파, 마늘, 기타 양념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재료를 씻고 다듬어 놓는 일 이외에는 양념을 바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마늘을 미리 다져서 준비를 해놨고요. 파를 다지기 전에 고명으로 쓸 파채를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를 다 다져버리게 되면은 파채 고명을 얹을 수가 없는데 요구사항에 파채를 고명으로 얹어서 사용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채 고명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막으로 나온 파를 반으로 완전히 가르지 말고 살짝만 칼집을 넣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안에 있는 자, 심지는 제거를 하시고요. 파채의 길이가 너무 길면 두부에 얹을 때 좀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는 한 3cm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파는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파의 결을 따라서 결 방향으로 가늘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썰어서 접시에다 옮겨 놓으면은 파가 좀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이 파채는 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물에 담가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는 다져서 양념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채를 썰은 다음에 옆으로 돌려놓고 파를 써실 때는 칼이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어느 재료를 썰더라도 당연히 칼이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파가 보기보다 질기기 때문에 칼이 잘 들지 않으면 파가 잘 다져지지 않고 으깨져가지고 눈만 맵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다져놓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같이 준비를 해서 놔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메인 재료인 두부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두부를 써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정해진 길이가 있어요. 정해진 크기가. 길이는 4.5cm, 그 다음에 폭은 3cm, 그 다음에 두께를 0.8cm로 맞추셔가지고 8쪽이 나와야 됩니다. 개수가 주어졌을 때는 그 개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하고 과정이 훌륭했어도 그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감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실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개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개수 이상을 내시는 건 괜찮은데요. 부족하지 않게 처음에 썰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잘 썰 수 있는 요령은 나온 길이 중에 가장 긴 길이를 먼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5cm 길이니까 전체적인 길이가 4.5cm가 나오는 방향을 우선 맞춰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우선은 두부에 이렇게 단단하게 가장자리 눌린 부분들은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양념이 잘 배지도 않고 자, 이렇게 자국이 남아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자, 써실 때는 두부는 칼을 왔다 갔다 썰지 말고 그대로 눌러서 썰으시는 게 칼이 지나간 자국이 나타나지 않아서 예쁩니다. 너무 많이 썰어서 버리게 되면은 개수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깔끔하게 가장자리 정리를 하신 다음에 자, 저는 이 길이가 조금 충분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4.5cm 길이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손가락에 마디를 재주시면 되겠죠. 요즘은 자가 붙어 있는 뭐 스푼이라든지 칼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가락 이용하셔서 손가락에 마디를 이용하셔서 자루 사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4.5cm 정도 길이가 나왔고 폭을 3cm로 한번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을 또 3cm로 칼이 직각으로 정확하게 밑에까지 반듯하게 내려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잘라낸 부분들은 나중에 개수가 모자랄 때는 이 부분도 사이즈 맞춰서 썰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저는 8조각 내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조각을 0.8cm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두부가요. 요거를 이제 프라이팬에 지지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약간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사이즈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써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8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자르고 또 반을 자르고 그래서 0.8cm보다 한 0.1cm 정도 두꺼운 느낌으로 제가 썰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를 썰어서 접시에다가 일단은 옮겨서 펼쳐 놓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 자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두부의 사이즈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0.8cm 맞춰 썰다 보면은 나중에 써는 두부의 사이즈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등분을 하듯이 썰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똑같이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를 썰었고, 자, 여기다가 밑간을 할 건데요. 나중에 간장으로 졸이긴 하지만 소금으로 밑간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 자, 소금은 멀찌감치서 뿌려주셔야지만 골고루 소금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두부에. 그래서 나중에 간장 간을 하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짜지 않을 정도로. 두부에 소금을 뿌려놓게 되면은 이 두부의 주재료는 콩이죠. 콩은 단백질 식품이고, 이 단백질 식품은 염분에 의해서 응고가 돼요. 그래서 이 두부가 단단해집니다. 삼투압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단단해지면서 두부에 좀 많은 수분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소금에다가 재워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 간이 배어드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양념 만들기를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이 모든 요리에 양념 분량을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비율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부조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두부의 개수가 8개예요. 8개에 딱 맞는 간은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간장을 한 큰술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간장 한 큰술 가득했을 때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두부조림의 색깔도 예쁠 뿐만 아니라 간이 딱 맞게 완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간장의 비율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설탕의 비율인데요. 보통 고기 양념을 할 때는 설탕을 간장의 절반 정도 넣어주는데요. 두부조림은 너무 또 달면은 안 되니까 설탕을 한 작은술 정도로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른 거를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 보면은 자, 설탕을 자, 깎아서 작은 술로 수북하게 하시면 그것도 양이 많겠죠. 깎아서 한 작은술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장 한 큰술. 간장을 자, 한 큰술 아주 가득 드세요. 가득. 자, 떠서 간장 한 큰술 준비를 하시고, 아까 미리 다져 놓은 다진 파도 한 큰술 정도. 자,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은 한 작은술. 파에 한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깨소금보다는 시험장에서는 깨가 갈아져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통깨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통깨도 한 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후춧가루는 두부의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참기름도 한 작은술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골고루 잘 섞여서 양념이 잘 어우러지게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은 자, 두부조림을 이제 어느 정도 양념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익히러가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두부를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양념을 만드는 동안에 간이 뱄겠죠. 그래서 두부를 한번 익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부를 지져볼 텐데요. 자, 소금에 절여놓은 두부에는 당연히 물기가 나오겠죠. 그대로 후라이팬에 넣게 되면 물도 굉장히 많이 튀고 소리도 요란하겠죠. 자,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자,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물기를 제거를 하신 다음에 프라이팬은 좀 뜨겁게 달궈주시고 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기름이 뜨거워지면은 두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넣었을 때는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충분히 팬이 달궈져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손으로 하나씩 조심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주 뒤집히지 마시고요. 자, 후라이팬 살짝 움직여서 두부가 혹시라도 달라붙어 있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주 뒤집게 되면은 온도가 금방 변해가지고요. 두부의 색깔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쪽 면이 충분히 연한 갈색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익혀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익혀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뒤집을 때는 뒤집개로 뒤집으셔도 좋지만 두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큰 뒤집개 같은 경우에는 두부를 건드려가지고 옆에 두부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숟가락을 이용을 하셔도 좋은데 너무 깊이가 있는 계량 스푼보다는 약간 납작한 밥숟가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디 색깔이 좀 났나 하나를 뒤집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직은 색깔이 좀 연하죠? 좀 더 색깔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불은 중간 불보다는 좀 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불이 약하게 되면은 두부에 수분이 빠져서 그 수분 때문에 두부가 잘 구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팬을 뜨겁게 달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부가 제대로 지져지지 않고 색깔이 잘 나지 않으면 완성을 했을 때 두부조림의 색깔이 밉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두부조림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또 두부가 부서지지 않게 구수한 맛을 유지를 하시려면은 처음에 두부를 색깔이 제대로 나오게 잘 지져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색깔이 어느 정도 났죠? 잠시 불에서 내려놓고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조금 강한 듯하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양념을 넣고 졸이게 되면 색깔이 조금 엷어지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강하다라는 느낌 정도의 색깔을 내주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자, 요거는 조금 색깔 진한 편이고요. 지금 이 정도 색깔이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앞뒤로 비슷한 색깔이 나오도록 노릇노릇하게 빚어주세요. 한눈에 봐도 좀 맛있어 보인다라는, 아직 조림을 완성한 건 아니지만 구워놓은 상태만으로도 좀 맛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색깔을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반대쪽 면도 색깔이 노릇하게 나면은 제가 꺼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접시에다 꺼내지 마시고 두부를 이제 냄비에다 넣어서 졸여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다 바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8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켜켜로 놓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층으로 나란히 그냥 놔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부끼리 겹치지 않고도 충분히 두부를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두부를 놓을 때 앞뒷면 색깔 중에 예쁜 쪽이 얼굴이 되게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 거 요거는 아까 색깔이 좀 진하게 났는데 뒷면이 예쁘죠? 이럴 때는 뒤집어서 놓으시는 게 요령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저는 색깔이 조금 진해요. 그래서 뒤집어 봤어요. 뒤집어 봤더니 색깔이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얼굴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뒷면 중에 좀 예쁜 쪽을 이렇게 미리 얼굴에 보이게끔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냄비에다 옮겨 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 놓은 양념장을 이제 넣어서 두부를 졸일 건데요. 자, 아까 간장, 설탕, 그 다음에 다진 파, 다진 마늘, 깨, 그 다음에 후추, 참기름으로 양념을 했는데, 자, 여기다 물을 한 4분의 1컵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물이 좀 들어가야지 양념이 타지 않고 두부 속까지 간이 잘 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골고루 두부 위에 끼얹어 주세요. 자,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두부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졸이지 않아도 금방 간이 배요. 그래서 물은 한 4분의 1컵 정도 하게 되면은 두부가 딱 잠길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통 조림을 할 때 뚜껑을 덮어서 은근히 졸이지만 두부 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은근히 졸이다가 뚜껑 덮고 졸이다가 태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태우게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부 조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뚜껑은 열어놓고 졸이시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두부를 한번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중약불 정도로. 두부를 지질 때는 강한 불에서 중간불 정도 사이가 좋고 두부를 졸일 때는 중간불에서 약불 정도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아직 끓지는 않지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양념을 두부 위에다가 계속 끼얹어 가면서 졸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끼얹어 가면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색깔이 진한 간장 양념이 묻어 있는 곳에만 두부의 색깔이 진하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끓으면은 자,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양념이 잘 배게끔 색깔도 고르게 잘 배도록 두부조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양념이 다 졸아들 때까지 졸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완성이 돼서 졸여진 상태에서도 계속 두부는 수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촉촉하게 위에다가 좀 끼얹어야 될 국물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은 한 2큰술 정도 남아 있을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두부가 잘 졸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국물을 계속해서 끼얹어 가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짝 졸이지 마시고 2큰술의 국물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졸이셔야 됩니다. 두부조림은 사실 두부 자체의 맛은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고소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파마늘 양념을 너무 적게 쓰시면 굉장히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진 파 아주 곱게 다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구워야 되냐면은 이 통깨 입자만 할 정도로 아주 잘게 다지시는 게 좋고 마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넣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큰술 정도 남을 때까지 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가 이제 거의 다 졸여졌고 국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바닥에 아주 자작하게 있을 정도로 졸여지면은 이쯤 되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불을 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시에다가 옮긴 다음에 고명을 얹어 주셔도 되고요. 고명을 얹은 상태에서 접시에다가 옮기셔도 되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한번 고명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파채를 조금씩 너무 막 뿌리시지 마시고요. 아까 파채의 길이는 한 3cm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죠. 주재료인 두부보다 더 길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채가 굵으면 얹었을 때 고명의 역할을 못 하겠죠. 이 고명은 음식을 돋보이기 위해서 장식을 하는 효과를 줘야 되는데, 파채를 너무 굵게 썰었다든지 지저분하게 보이게 얹었다든지 그러면은 아니 언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도 맞춰주시고 굵기를 좀 가늘게 썰어주시는 게 좋고요. 두부보다 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 손보다는 이렇게 젓가락을 이용을 하시는 편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실고추도 여기다 이제 얹어주셔야 되는데, 실고추는 길이가 좀 길게 나오기 때문에 좀 길이를 미리 잘라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하고 똑같은 길이로 한 3cm의 길이로 그냥 손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칼이나 가위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고추도 한 서너 가닥, 두세 가닥에서 서너 가닥 정도씩을 같이 얹어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줄 맞춰가지고 얹듯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당연히 음식이 정성이기도 하지만은 특히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여기다 온 힘을 다해서 고명 하나 얹는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시험 보러 가서 가뜩이나 떨린데 다 된 요리에다 마지막에 고명을 얹으려면 굉장히 손이 떨리기는 하죠. 저도 옛날에 참 시험을 봤을 때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저는 한 3가닥 정도가 알맞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명을 얹은 상태에서 잠시 놔두시면 이 안에 열기가 돌아가지고 파가 또 너무 살아있는 것보다 살짝 숨이 죽게끔 하시는 게 먹기에도 좋겠죠. 이 상태로 잠깐 한 1, 2분 뒀다가 완성 그릇에 담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완성된 두부조림을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가 부서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담으셔야 되겠는데, 두부를 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모 반듯한 요리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느낌을 살려서 담아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나란히 담게 되면은 조금 두부가 가장자리가 못생겨진 거라든지 부서진 두부가 그대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단 형태로 살짝 겹쳐서 담아주시는 편이 훨씬 좋고요. 맨 앞에다가는 이 두부, 전체적인 두부 중에서 제일 좀 모양이 예쁘다라고 느껴지는 거를 맨 앞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숟가락으로만 놓을 수는 없어요. 손으로 같이 도와서 하시는 게 좋고 절대로 젓가락으로 집어서 놓지는 마세요. 쉽게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란히 줄 맞추듯이 나란히 놔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고명의 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혹시 뭉친 게 있으면 이 양념도 너무 뭉쳐 보이지 않도록 젓가락으로 살짝 정리를 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기 전에 이 국물을 골고루 끼얹어 줄 건데요. 그냥 내게 되면은 두부가 굉장히 말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내기 직전에 미리 국물을 끼얹게 되면은 국물을 또 흡수를 해요. 그래서 작품을 제출하기 직전에 자, 이렇게 국물을 촉촉하게 끼얹어 내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국물이 마르지 않고 촉촉한 상태가 유지가 되게끔 해서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씩 국물을 바닥에 살짝 국물이 흘러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담아주시고 혹시라도 고명이 너무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만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가 아니고 25분짜리 메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사실은 너무 시간이 짧은 메뉴들은 좀 더 떨릴 수가 있는데요. 잔손이 많이 가는 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두부조림 정도면 시간 안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파가 조금 굵어가지고요. 너무 굵은 파는 또 두부조림을 지저분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살짝 걷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부조림 완성을 했습니다. 두부조림을 만드실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두부조림에 사용될 양념 중에 대파를 먼저 다져 놓으시게 되는데요. 대파는 다 다지시면 안 되겠죠? 나중에 채로 썰어서 고명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3cm 정도의 가느다란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를 다져서 나중에 고명으로 쓸 파가 나중에 없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두부를 써실 때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정확하게 써시는 점 굉장히 중요하겠고 개수는 8개를 내셔야 되니까 8개의 개수가 부족하지 않게 8개 하나하나의 크기가 다 통일감 있게끔 썰어주시는 점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부를 지질 때는 전체적으로 조금 진한 노란색이 나오도록 그래서 황금색에 가까운 색이 나오도록 지져주시는 편이 완성을 했을 때 두부조림의 색깔도 예쁘고 두부의 모양도 부서지지 않고 반듯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조리실 때는 양념을 한 2큰술 정도 남아있을 때까지 조리셔야지 완전히 졸여버리면 나중에 두부조림을 담을 때 국물이 말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념을 좀 남겨놓고 조리신다는 점 유의를 하시고요. 양념은 나중에 두부조림을 담고 제출하기 직전에 끼얹어 주셔가지고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